우리 오동훈 교수님께서 시간을 빨리 끊는다는 마음이 아니고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즘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제가 좀 길게 푸른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대로 하면 여러분께서 평가서를 내라 그러면 다 저에게 F학점을 줄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두 번 다시 본 대학에서는 저를 추천하지 않을 것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발제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지 쪽과 이렇게 아주 근접되어 있는 파트는 아니에요. 도시관리위원회는 아까 우리 학생분이 백사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정책을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과연 이 정책을 할까 말까 그런 그 계획을 잡는 부서입니다. 주택정책, 서울시 전체 도시 계획 이런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뜻밖의 이렇게 좋은 토론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고요. 다른 토론장에 가서 별로 떨리지 않은지 좀 겁을 좀 먹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계셔서 저도 두 아이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잘 듣고 제가 미진한 부분은 여러분께서 더 많은 검토를 하고 학문적으로 또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많은 토론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의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다만 우리 교수님께서 사실 이런 실태 파악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에 있는 게 드문 일인데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거기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도 서울시가 그나마 그래도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가구의 주거 특성을 주로 장애인 가구 소득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소득 중심으로. 그러나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택의 유형이나 점유 유형, 그러니까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또는 자가, 전세, 월세 이런 내용의 분석 자료가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수요 중심으로 이렇게 내용이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공급 분석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다음에 우리 교수님께서 한 번 더 연구하셔서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저도 같이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 장애인 주거 정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여기에 민간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늘 배제하고 보듬어주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관심과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결국 갈등을 야기시키고 효과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발표자도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은 여러 면에서 사실 소외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과 주거, 교육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과연 따뜻하게 대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아까 자료에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낮은 소득 수준과 그리고 높은 주거비 부담 가구당 월 소득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 141만원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은 335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 비율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 74%고 우리 일반인들은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주거 상황 개선 능력이 정말 없습니다. 집을 갖는들
우리 일반인이 갖고 있는 집들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갖습니다. 최소한의 집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항상 주거에 대한 불안정 속에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월세에 다 매여 있죠. 우리가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일반인들도 주거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특히 그때는 아이들이 한 가정마다 대개 4인, 5인 이렇게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전세 월세 갈 때마다 1년이 되면은 다른 집에 갈 수 있을까? 또 그 집에서 나를 받아줄까? 이런 걱정을 했던 것이 20, 30년 전 우리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그 역할에 놓여 있습니다. 높은 주거 빈곤 가구의 비율이 또 많다는 것도 정말 문제입니다. 최저 주거 미달 가구 수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29%나 됩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최저 주거 미달 가구 수는 사실 일반인을 초점에 두고 프로테이지를 낸 겁니다. 만약 장애인들의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한다면 이 수치는 배 이상이 될 겁니다. 그만큼 장애인들은 정말 살지 못할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장애인들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저런 일로 장애인들이 시위를 하고 어떤 요구를 하면은 우리는 가끔 손가락질하고 서로 말을 하면서 결코 따뜻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배려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여러 면을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결국 이제 관에서만 주도하는 이런 모든 사업들이 민간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민간에서 많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민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부분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회 지도층입니다. 기업과 사회 지도층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정말 장애인들에게는 새로운 주거 공간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우리 모든 일반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가장 최근에 안철수 교수님이 많은 돈을 사회에 기부했어요. 그분은 기부하면서 자기가 평소 생각했던 것을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걸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장애인에 대한 배려 정말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관심도가 결국은 기업에서도 또는 이 사회 지도층에서도 이렇게 이어짐으로 인해서 주거 정책이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택 공급에 있어서 임대 아파트나 소형 주택 의무 공급처럼 8단계로 바꾸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가구 35만, 그 중에서 저소득계층이 74%, 일반 가구는 28%,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저 주거 기준 미달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은 29%고 일반 가구는 11%입니다. 더욱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간이 장애인 경우에는 20년이 넘게 걸린다고 이렇게 예측되어 있고, 일반인 같은 경우는 대개 12년 걸린다고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SH공사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은 장애인 점유율이 2009년도에 4.4%에서 2010년도에 4.2%, 그리고 금년에는
4%로 이렇게 점점 장애인이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주택의 유형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주택이 많이 비싸죠. 그러므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정말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주택 공급 측면을 보면은 HS공사는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일반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10개 항목을 나열해 줍니다. 그리고 그 10개 항목에 든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들, 노부모 부양자,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이런 분들에게 20%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공급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급은 어떠냐? 그 치수는 정말 나약합니다. 그 치수를 한번 보면은 금년 9월 30일 기준 SH공사 입주자 유형별 관리 현황을 보면은 입주세대 29,524대 중에서 장애인이 12세대 그리고 사회적 약자 95세대 이렇게 해서 실제로 1%도 안 되는 그런 사회적 약자가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정책에 실효성이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좋은 정책입니다. 장애인의 주거 욕구 측면으로 볼 때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희망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희망을 원하는 아파트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아파트가 됐든 신규 아파트가 됐든 쿼터제가 정말 필요합니다. 쿼터제를 하지 않고서는 이런 정책을 어떻게 펼치든지 간에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정말 쿼터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장애인들이 그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 속으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주거복지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발제문에서 잘 말씀했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대다수 빼고 재미있는 내용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모 국회의원님께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예산 편성을 했느냐? 영구임대 시설 개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 펀드로 영구임대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칭은 정부 50, 서울시 10%, SH공사 40%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2009년도에 132억을 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와 SH공사는 거기에 맞춰서 10% 40%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의 반만 줬어요. 그러나 저희는 서울시와 SH는 다 투자해서 시설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는 또 어떻게 했느냐? 87억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또 서울시와 SH공사는 주개치 하고 저희는 예산 편성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12억만 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53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돈 1원 하나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에서 서울시와 SH는 이제 손을 놨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들은 때에 따라서 언론 플레이를 잘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학회에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노인 장애인 인구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학의 발달과 국민 의식 수준으로 변화로 생명력이 많이 길어졌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되게 지금으로 보면 거의 한 80세 정도 되고 앞으로 30년 후에는 90세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노인 인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화두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쓰고 있냐면은 2009년도부터 1층이나 2층에 무장애 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신축할 때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장애라는 것은 들어가면서도 또 안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없는 그런 아파트 주택 형태를 얘기 드립니다. 이 무장애 아파트가 현재 약 한 3,940세대가 지금 계획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계획은, 이 정책은 꾸준하게 이어져야 될 것 같고, 이제 1, 2층보다는 이제 3층, 4층까지도 그 수요에 맞춰서, 특히 요즘에 1, 2인 가족, 1, 2인 고령자들이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무장애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미래에 대한 우리 장애인 그리고 노인 인구에 대한 중요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주거 정책에 대해서 더욱더 좀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서울시 도시 정책에 대해서, 도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의회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장애인에 대한 생각은 정말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됐고, 앞으로 의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장애인의 주거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발제자의 답변은 지금 시간 관계상 우리 또 애프터로 식사가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연장하는 걸로 하고요. 오후부터 지금 논문 5개, 발제자 5분, 토론자 10분, 사회자, 기타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까지 남아서 참석을 해주신 SH공사 여러분들, 또 외부에서 오신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서울시 대학생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25회 대도시 행정 세미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가